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미술치료 강좌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미술치료의 전반적인 이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술치료는 영어로 아트 테라피라고 그러죠. 자, 아트는 미술이고요. 예술. 자, 테라피는 심리입니다. 미술치료학은 미술과 심리학이 결합된 학문으로서 심리학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1900년도에 심리학이 연구되면서 인간의 심리가 연구되면서 미술치료도 같이 연구되어졌고 같이 성장해 왔습니다. 자, 미술치료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미술치료의 역사보다도 먼저 미술의 역사는 즉 미술을 이용해서 인간의 내면의 감정을 표출했던 게 구석기, 신석기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 수가 있죠. 지금으로부터 15,000년 전에 이 동굴 벽화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에 있는 라스코 동굴이나 스페인에 있는 알타미라 동굴의 그 벽화를 보시면 주로 들소들이 소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래서 사냥을 하러 나가기 전에 사냥이 잘 되기를 또는 잘 돼서 돌아오기를 기원하는 그런 심리로 그렸던 활동들입니다. 자, 그러면 미술치료의 역사를 살펴보면요. 1989년 더글라스 맥그리거가 쓴 정신 이상자에게서의 예술의 발견이라는 저서에 보시면 예술과 심리학의 결합은 300년 전부터였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저서에는 천재들의 이야기 그리고 예술가들의 전기나 예전에 예술가들이 많이 정신질환을 많이 겪고 있었죠. 그런 이야기들이 언급이 되어 있고 그런 예술 작품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심리가 치료하고 심리 진단을 내리는 시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미술 활동을 하게끔 해서 치료에 도움을 주고 심리를 이해하고자 했습니다. 자, 미술 치료의 창시자인 연구가인 세 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나움버그는요, 아동 미술 교육자였습니다. 나움버그는 1940년도에 정신분석적 이론과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들에게 자유연상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게 했는데요. 정신분석은 심리학자 프로이드와 융에 의해서 연구된 이론이죠. 이 자유연상은 생각이나 기억이 아무 의도 없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 나움버그는 예술이 심리를 치료하는 도구다 해서 Art in Therapy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움버그는 미술 치료의 창시자이죠. 자, 나움버그에 이어서요. 자, 그 뒤를 이어서 화가인 크레이머가 연구를 했는데 1950년도에 이 크레이머는
Art as Therapy라고 해서 예술은 곧 치료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크레이머에 이어서 자, 울먼은 이 나움버그와 크레이머의 이론을 결합을 시켜서 계속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울먼은 미술치료회보라는 잡지의 창간호에 미술치료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때가 1961년도였는데 1960년도에 그렇게 미국의 미술치료 학회가 창립이 되면서 미술치료에 대한 전문지가 출간되고 관심이 확대되었습니다. 1991년도에는 일본에서 일본 미술치료 학회가 창립이 되었고요. 우리나라에는 1992년도에 한국 미술치료 학회가 창립이 되면서 관심이 아주 확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정신병이나 발달장애 등 이렇게 언어로 표현하기 힘든 대상에게만 적용을 했지만 요즘은 아동부터 청소년, 성인, 치매, 노인까지 아주 넓은 영역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꼭 문제 아동이 아니라 일반 아동들의 자신감을 향상시키거나 또는 회사 직원들의 업무 향상을 하기 위해서 미술치료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미술치료가 주는 다른 치료와 비교했을 때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음악치료, 독서치료, 연극치료, 웃음치료, 향치료 이런 치료의 종류가 많이 있는데 그런 치료와 미술치료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미술치료는 오감을 자극하는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색을 이용해서 시각을 자극을 시키고요. 그리고 미술 재료 중에는 소리가 나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뜯거나 두드리거나 하면서 청각을 자극시키고요. 그리고 점토나 물감 등을 손으로 만지면서 촉각을 자극을 시키고요. 그리고 재료 중에 향이 나는, 냄새가 나는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재료들은 후각을 자극시키고요. 그리고 또 미술 재료 중에 소금이나 이런 밀가루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아이들은 꼭 맛을 봅니다. 그래서 미각을 자극을 시킵니다. 자, 그러면 장점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술은 심상을 표현합니다. 심상은 이미지로서요. 우리가 언어로 엄마라고 표현하기 전에 먼저 엄마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런 심상을 표현하게 하는 활동이고요. 자, 두 번째는 비언어적인 활동으로서 내담자의 방어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말로 감정을 표현하게 되면
많이 자제를 하기 때문에 표현이 잘 되지 않는데, 이렇게 비언어적으로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거의 방어를 하지 않는데요. 자, 언어로 표현했을 때는 방어를 하지 않을 확률이 7%인데 이렇게 비언어적인 언어로 표현했을 때는 방어를 하지 않을 확률이 55%라고 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내담자에 대한 구체적인 재료를 즉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된 작품은 이 치료자와 내담자를 연결하는 통로가 돼서 이 내담자의 심리를, 마음을 끄집어낼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되고요. 또 자신도 모르게 이게 만들어진 작품을 보면서 자신의 내면을 외면화시켜서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자신을 탐색하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자, 이 작품을 보관을 해놨다가 나중에 재검토를 하면서 자신의 예전의 감정을 되돌아보면서 새로운 통찰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가 있고요. 또 작품의 변화를 통해서 치료의 과정을 한눈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언어는 1차원적인 소통 방식으로서 시간성을 가지는데, 이 미술은 공간성을 가지고 시간적인 제약이 없습니다. 작품을 통해서 어떤 관계와 상황들을 동시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리적으로 가까운 사람 또는 먼 사람, 또는 결합이 되어 있는지 분리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특이한 속성들, 그리고 가족관계, 친구관계, 이러한 것들을 동시에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창조성과 내려가 있던 에너지를 상승시킬 수가 있습니다. 작품을 만들고 감상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려간 떨어져 있는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미술 치료는 치료적인 측면과 창의적인 측면을 모두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미술 치료를 시작하실 때 주의하실 점을 몇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술 치료의 치료실의 환경은 내담자가 편안하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창문이 있을 경우에는 커튼을 쳐서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요. 너무 어둡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본적인 재료를 갖춰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재료는 대상에 따라서 치료자가 선택을 해주기도 하지만, 이 내담자가 어떤 재료를 선택하고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치료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이 미술 치료는 초기, 중기, 말기,
종결의 시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초기 과정에는 내담자의 여러 가지 인적 사항들, 가족 관계, 이러한 사항들을 꼼꼼히 기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담자와의 믿음과 신뢰가 생길 수 있는 라포가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심리 검사 몇 가지를 하셔서 아이의 성향에 이제 가설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 가설을 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시는데 초기나 중기에는 주로 감정을 탐색하고 표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하시고, 중기에는 자기를 이해할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작성을 하시고요. 자, 말기에는 이 모든 걸 통합해서 통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종결에는 앞으로 치료가 끝날 거라는 미리 예고를 해줄 수 있는 이별의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고요. 자, 치료의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적당한데, 아동들은 집중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5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적당합니다. 자, 그리고 특히 내담자가 아동일 때는 부모 상담이 같이 들어가고요. 부모에 대한, 아동은 부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모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치료 시간에도 치료가 끝나기 전에 5분이나 10분 전에 치료가 끝날 거라는 것을 미리 예고를 해 주시고요. 치료하실 때 가장 주의하실 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담자와 치료자 사이에 믿음과 신뢰가 생성이 돼야 되고, 그리고 미술 활동을 하실 때는 비지시적으로, 절대 지시를 하지 마시고 비지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능한 모든 것을 허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치료실에 있는 것을 부신다거나 어떤 심한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거에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겠지만, 그 이외에는 모든 것을 허용하는 범위에서 심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자유로움 속에서 표현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초기에 하는 라포 형성을 위한 실습이 있는데요. 별칭 만들기와 나의 마음을 표현하기, 이런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별칭은 곧 나를 표현하는 건데요. 아동은 관심이 있는 그런 만화, 게임, 주인공을 많이 별칭으로 짓습니다. 그럴 때 이 만화의 주인공이나 게임의 주인공의 성향이 어떤지를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공격적인 성향인지, 유순한 성향인지, 이런 것을 알아보시면 아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성인은 주로 꽃 이름, 나무 이름, 이런 걸 많이 짓습니다. 꽃 이름에는 꽃말이 있는데, 꽃말을 알아보시면 그 사람의 성향을 알아볼 수 있고요. 어르신들은 과거에 먹을 것이 부족했던 그런 기억 때문에 이 먹는 걸로 별칭을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라포 형성을 위한 두 번째 실습은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건데, A4 용지 종이를 주시고 너의 마음을 표현해 봐라 하는 작업인데, 치료자와 내담자가 만나는 시간이 만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좀 어색하고 불편할 수가 있는데, 이 종이를 그냥 주게 되면 내담자가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종이에 테두리를 그려주시거나, 아니면 마음을 표현하라고 했으니까 하트를 그려주시면 내담자가 훨씬 편하게 작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A4 용지에 하트를 그려주어서 마음을 표현해 봐라 했을 때, 이 아동이 이렇게 여러 개의 선을 그렸습니다.
자, 그려놓고 나서 자, 아동에게 자, 그려진 모습을 보고 자, 느낌이 어떤지 물어봤습니다. 자, 아동이 답답하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분석할 때 맨 먼저 인상적인 방법으로 분석을 하는데요. 말 그대로 그림을 봤을 때 어떤 인상을 주는지, 그래서 봤을 때 여러 개의 선이 이렇게 겹쳐져 있어서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이 선이 여러 개의 색상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자, 이 선이 여러 개의 색상으로 그려져 있네 라고 물어봤을 때 저의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들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동의 이런 답답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여기 산이 그려져 있고 강이 그려져 있고 집과 해가 그려져 있고요. 바탕은 분홍색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봤을 때 어떤 인상이 드냐면 산과 강과 집과 이게 지금 각자 개별적이죠. 연관성이 없고 서로 떨어져 있는 개별적인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 아동은 굉장히 지금 자아 경계도 불분명하고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아동입니다. 그리고 이 분홍색은 대부분 아동이든 성인이든 어디론가 숨고 싶은, 즉 엄마처럼 따뜻한 포근한 편안한 곳에 숨고 싶어하는 그런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 내담자는 부엉이와 늑대가 쇠사슬로 묶여져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슬프고 답답하다, 뛰쳐나가고 싶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자신의 현재의 심리를 표현을 아주 잘 해놓은 그림이죠.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 아동은 하트를 얼굴로 생각해서 눈과 코와 입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동자가 없죠. 마치 눈을 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아동이 아무것도 생각하기 싫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아무것도 보고 싶지 않고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아동의 심리가 표현이 된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하트를 절반으로 나눴고요. 왼쪽에는 휴지통을 그렸고 오른쪽에는 어떤 기계를 그렸는데요. 자, 이게 무슨 기계냐고 물어봤을 때 모른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쓰레기통은 버리는 거죠. 필요 없는 거를 버리는 물건이고요. 그리고 이 기계는 어떤 걸 생산해내는 그런 기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금 아동의 반대되는 심리, 버리고 생산하는 이런 버리고 싶고 어떤 거를 창조해내고 싶은 그런 양면성이 표현된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하트를 절반으로 나눠서요. 사람 같은 표현인데 왼쪽에는 파란색 팔과 눈, 코, 입이, 오른쪽에는 빨간색 팔과 눈, 코, 입이 그려져 있고요. 그리고 욕이 지금 적혀져 있죠. 욕이. 이것도 지금 색채가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그래서 아이의 어떤 상반된 두 가지 마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어떤 공격적인 이런 분노들이 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나, 너, 우리라고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각각 색이 아래는 노란색 계열, 분홍색, 좀 더 진한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고 가장자리가 또 붉은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나, 너가 만나서 우리가 되고 우리는 하나가 되고자 하는 그런 심리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하트에 온통 핑크색으로 채워져 있고요. 리본이 달려 있고 아래쪽에는 이런 줄 같은 게 그려져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이 분홍색은 엄마와 같은 포근하고 안정된 곳으로 숨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일 때 많이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치 풍선과 같은 그런 이런 줄을 그려놨습니다. 자유스러운, 지금 답답해서 자유롭게 날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겉에는 밝은색이고요. 점차 안으로 들어갈수록 진한색 하트가, 어두운 색 하트가 자,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아동은 마음속의 깊은 곳에 어떤 분노와 두려움이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겉으로는 밝아 보이지만, 밝고 명랑해 보이지만 내면 깊은 곳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있는 그런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하트 안에 여기가 눈썹이고 이게 눈이 굉장히 크죠. 그리고 마치 윙크하는 그런 모습이고 코와 입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람 얼굴로 표현을 했는데 얼굴에 이렇게 선을 이중적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아동은 이 대안학교에 지금 온 지 며칠 안 됐어요. 그래서 이 선들이 이렇게 많이 그려져 있네 라고 말을 했더니 낯설고 어떤 막막함을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하트 안에만 그린 게 아니라 지금 하트 바깥쪽에도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자유로운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아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트 안에 풀하우스, 플래시라는 게임에 나오는 용어들이죠. 예. 이 아동은 지금 게임에 심취해 있는, 푹 빠져 있는 그런 아동입니다. 그리고 와 돈이다라고 되어 있죠. 예. 그래서 이 아동은 지금 돈과 어떤 게임을 하면서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게임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이 이렇게 돈에 관련된 표현을 많이 합니다. 네.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아동들은 보라색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라색으로 가득 채웠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데요. 자, 보라색을 좋아하니 하고 물어봤는데 좋아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물어봤더니 최근에 아이가 큰 수술을 몇 번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라색에는 어떤 치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거를 아동이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보라색으로 표현을 한 거죠.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 아동도 하트 바깥쪽에 굉장히 많은 그림을 그렸는데요. 그네에서 놀고 있는 모습과 그리고 물총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 모습. 자, 그리고 이런 연못가의 이런 모습들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는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굉장히 산만하고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아이입니다. 이런 총이나 무기, 싸움 이런 표현들을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아이들이 많이 표현을 합니다.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뿔이 달린 검은색 사람과 스트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흰색과 검은색으로 정말 스트레스 받은 모습으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이 굉장히 매섭죠. 이 아이는 여기 참여하기 이전에 친구와 많이 싸웠다고 합니다. 그런 감정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겠습니다. 자, 이 아동은 사람 위에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자, 천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천사 표현을 했는데요. 이 아동은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엄마에 대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그런 평소에 하고 있던 생각들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미술치료의 역사와 장점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자, 이 미술치료의 목표는 미술 활동을 통해서 내면의 감정을 표출하고 그로 인해서 자신을 이해하고 통합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자아가 성장할 수 있는,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